안녕하세요. 한국전기 오유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수력발전 출력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력발전 출력식은 기본적으로 물이 떨어지는 낙차에 의해서 발전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물이 떨어진다. 물이 이렇게 이제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이 물이 어디로 떨어지게 되냐면 이렇게 이제 떨어지게 되겠죠? 그럼 얘가 물이 딱 떨어지는 건 뭐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얘는 중력에 의해서 물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수력발전 출력이 어떻게 되냐면 P는 9.8 HQ 이렇게 됩니다. 단위는 뭐 킬로와트, 유효전력 킬로와트가 되는 거고요. 요 9.8은 중력 가속도 9.8이 되겠고, H는 낙차, 물의 높이, 그 다음에 Q는 유량이 됩니다. 자, H는 낙차, 단위는 미터, Q는 유량, 단위는 세제곱미터 퍼세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보통 난이도 이제 중상짜리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 시험 문제에서 가끔 가다가 요게 안 주어지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세크를 갖다가 적용을 해서 이제 푸셔야 돼요. 뭐 이제 물론 이제 이거는 난이도가 좀 올라가는 문제니까 일단 빼고 낙차, 유량. 그러면 낙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수차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세 가지로 이제 구별을 해요. 뭐 고낙차, 중낙차, 저낙차. 이렇게 해서 수차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낙차하고 이제 관련된 거는 다음 시간, 세 번째 시간에서 이제 다루도록 하고, 자, 유량 이제 갈게요. 유량. 자, 유량은 이제 물의 양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걸 저수지를 기준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가로 킬로미터, 세로 킬로미터를 이제 기준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이 저수지에 물이 얼마만큼 왔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유량 Q는 1년 동안 연 강수량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기준을 잡아요. 그래서 연 강수량을 A라고 이제 잡아요. 연 강수량. 그리고 단위는 밀리미터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낙차도 그렇고 유량도 그렇고 미터잖아요. 미터. 근데 얘는 밀리미터죠. 1미터는 100cm, 1cm는 10mm. 그래서 여기 유량에 뭐가 들어가냐면 1000. 요렇게 들어가요. 1000분의 2. 요렇게 이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B 곱하기 10의 6승.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 요 B는 뭐냐면, 요 B는 전체 면적을 얘기합니다. 전체 면적. 가로 킬로미터, 세로 킬로미터. 그러면 킬로미터를 미터로 환산하게 되면 10의 3승. 10의 3승, 10의 3승이니까 10의 6승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면적을 얘기해요. 면적. A는 연강수량, B는 면적. 면적 기준.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연강수량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1년이잖아요. 근데 우리 앞에서 유량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세크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1초. 그래서 1년 365일, 1일 24시간, 1시간은 60분, 1분은 60초. 기준으로 한 거를 우리는 유량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량을 갖다가 이제 계산을 해서 요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수력발전에서 이제 굉장히 잘 나오는 출력식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수력발전 출력식 P는 9.8 HQ고, H는 일반적으로 낙차, 대부분 주어집니다. 이건 문제에서 주어지고요. Q는 유량인데, 유량을 갖다가 바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한 다음에 집어넣는 경우도 있다. 요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두 가지를 더 추가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물을 얼마만큼 쓰느냐. 유량 이거 전체를 갖다가 쓰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가끔 가다가 몇 프로만 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70%만 이용을 했어. 그러면 요 유량에다가 곱하기 0.7.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50%만 썼어요. 그러면 곱하기 0.5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물의 양을 얼마만큼 썼느냐 요거 하나 이제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출력을 100%를 기준으로 하는데 가끔 가다가 효율이 뭐 90%다 80%다 뭐 85%다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즉 효율이 주어지면 여기에 곱하기 에타 효율이 들어간다라는 거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출력식과 이제 관련된 거는 요렇게 하나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볼게요. 연속의 정리라고 불러요. 연속의 정리. 뭐 연속의 정리를 원래 얘기할 때는 베르누이식이라고 이제 해갖고 뭐 길다란 막대가 이제 막대 비커가 있는데 물이 압력을 가할 때 구멍을 세 군데를 뚫어서 물이 나가는 것을 갖다가 기준을 잡고 그 세 개의 물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속도를 봤더니 뭐 같더라. 뭐 이게 베르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다 빼고 쉽게 얘기할게요. 연속의 정리라고 합니다. 연속의 정리. 자, 간단하게 이렇게 돼요. 자, 여기에 이제 철관이 이제 있어요. 수압 철관. 관이 이제 하나가 있고, 요렇게 이제 폭이 좀 좁아지는 관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구멍이 요렇게 있겠죠? 그림상 요렇게 이제 그릴게요. 그러면 얘는 구멍이 넓고, 여기는 구멍이 작아요. 그래서 깔때기 모양처럼 생긴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지름. 그 다음에 여기까지의 지름 여기를 D1이라고 하고 여기를 D2라고 할게요. D2라고 하겠습니다. 밑에다 적을까요? D2. 자, 이때 여기에서 지나가는 물의 속도를 V1 여기에서 지나갈 때 물의 속도를 V2라고 하겠습니다. 자, 손실은 없다라고 놓는 거예요. 손실은 없다라고 놓고 자, 여기 V1 곱하기 D1 이 두 개를 곱한 것은 V2, D2 이 두 개와 곱한 것과 같다. 이게 연속의 정리예요. 물론 여기 중간에 하나 더 있으면 걔도 마찬가지. 자, 여기는 지름은 여기가 크고 여기가 좁죠. 근데 여기는 물의 속도가 빠르고 여기는 물의 속도가 작겠죠.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고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아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로 봤었을 때 두 개는 항상 같다. 이게 연속의 정리예요. 자, 근데 요거는 속도라고 그랬고 요건 지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름으로 잘 안 나와. 시험 문제상에서는. 찾기 문제, 계산 문제가 있는데 지름으로 잘 안 나오고 뭐로 나오느냐? 반지름으로 많이 나와요. 그럼 이걸 반지름으로 표현하면 자, 요건 놔두고 요거만 쓸게요. 어차피 이거는 1이냐 2냐 그 차이니까 여긴 안 쓰고 요거만 쓸게요. V1은 반지름으로 인지합니다. 2분의 D1 지름을 반으로 나누면 얘가 반지름이 되겠죠? 반지름. 그 다음 V1은 V1 곱하기 자, 요게 지름이고 이게 원의 면적이죠? 원의 면적이죠? 요거를 이렇게 하나 해야겠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요거를 면적으로 바꿀게요. 면적. 죄송합니다. 여기의 면적을 A1, 여기의 면적을 A2 이렇게 바꿀게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A1 곱하기 V1 요 놈은 요거 A2와 V2 속도 V2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면적. 자, 그러면 요거 다시 V1 곱하기 면적은 우리가 원이기 때문에 원의 면적을 계산할 때 파이 R 제곱으로 계산하죠. 파이 R 제곱으로 계산하는데 요게 지름으로 주어지면 지름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럼 이걸 지름으로 표현하면 파이 곱하기 요거 지름으로 바꿉니다. D1 나누기 2 제곱. 자, 요게 지름이죠. 지름을 반으로 나누면 반지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제곱을 들어가면 이렇게 되겠지. V1 곱하기 파이 곱하기 요거 제곱 들어가면 4의 D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식이
이렇게 바뀐다 이 얘기예요. 이건 좀만 연습하시면 돼. 이거 자꾸 외우려고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면 헷갈려요. 그냥 이건 나열하시는 게 좋아. 나열. 그래서 면적에 대한 속도와 면적에 대한 속도는 항상 같다. 이거를 우리는 연속의 정리라고 부릅니다. 연속의 정리. 제가 아까 전에 이걸 지름으로 얘기해서 조금 틀렸는데 면적으로 바꿔주세요. 면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나열하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간혹 가다가 문제 중에서 좀 이따가 이제 다뤄보긴 하겠지만 여기식을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요 4가 일로 가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이거하고 이거 같은 식이잖아. 같은 식. 근데 이렇게 할 때는 아는데 이렇게 쓰면은 모르겠다. 헷갈린대.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연속의 정리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까지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수력 발전기의 출력을 P, 수도, 높이를 얘기하는 거죠. 수량 Q, 회전수 N 사이에 성립하는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가 수력 발전 출력식을 어떻게 했냐면 P는 9.8 HQ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단위는 이제 킬로와트. 그러면 지금 낙차, 지금 수도라고 주어진 거고요. 유량 Q라고 주어진 거예요. 회전수 있어요? 없죠. 수력 발전 요 출력식에는 회전수는 관계가 없어요. 요거는 식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요놈 N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 틀린 거죠. 그리고 얘네들과 출력 P는 어떤 관계? 비례 관계. 그래서 2번 찾아라 이 얘기예요. 의외로 이 문제 많이 틀립니다. 우리 기계라는 과목에서 보면 뭐 발전기나 전동기를 가지고 얘기할 때 회전속도 들어가는 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순간적으로 헷갈리는 거지. 그래서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2번. 유연낙차가 75m, 유량이 200 세제곱미터 per sec일 때 이때 수력발전소의 이론적 출력은 몇 메가와트냐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출력 P는 9.8 HQ 단위는 킬로와트가 될 것이고 메가니까 나중에 공 3개만 빼주면 되겠죠. 지금 낙차가 얼마? 75 유량은 200 숫자 들어가면 끝나겠죠. 계산하시면 1번 됩니다. 3번 유효낙차가 100m 최대 사용유량이 20세제곱미터 per sec일 때 발전소 최대 출력은 몇 킬로와트냐? 발전소의 종합 효율은 87%라고 한다. 자, 효율이 들어갔죠? 기본 9.8HQ에서 효율 들어갔으니까 요 뒤에다가 곱하기 에타. 그 다음에 뭐 굳이 넣어준다면 여기는 이제 킬로와트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120.87 계산하시면 2번 되겠습니다. 자, 4번 유효낙차가 150 최대 출력이 25만 킬로와트의 수력발전소의 최대 사용 유량은 유량 물어봤어요. 유량 몇 세제곱미터 per sec냐. 이때 수차 효율은 90%고 발전기 효율은 98%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뭐 에타1 이거를 에타1이라고 하고 여기를 에타2라고 한다면 에타1, 에타2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자, 유량 물어봤으니까 Q 남겨놓고 다 넘기면 돼요. 그러면 9.8 H의 효율 에타1, 에타2 그리고 출력 P 요게 세제곱미터 per sec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숫자 넣으면 되는 거니까 뭐 쭉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산하시면 2번 되겠습니다. 자, 5번 유형 면적이 365제곱킬로미터 발전 지점에서 연 강수량이 2400ml일 때 강수량의 3분의 1이 이용, 그러니까 3분의 1만 이용한 거예요. 3분의 1이 이용이 된다면 연 평균 유량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 우리가 유량식을 어떻게 했냐면 유량 Q는 1년 365일 1일 24시간 1시간은 60분 1분은 60초 요렇게 기준으로 해서
1000분의 A 곱하기 면적. 근데 면적이 제곱킬로미터이기 때문에 10의 6승 세제곱미터 퍼 세크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요거 유량, 연 강수량 2400 들어가면 되고 요거 면적 365 들어가면 돼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뭐가 들어가요? 3분의 1만 이용했으니까 곱하기 3분의 1 요렇게만 들어가면 되죠.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6번. 수압관의 평균 유속을 V, 그 다음에 유량을 Q라고 할 때, 관의 직경을 D라고 한다면, 사용 유량 Q를 구하는 식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제 얘기했어요. 자, 연속의 정리고요. 연속의 정리고, 지금 보시면 관의 직경, D 미터, D로 이제 가지고 이제 얘기한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연속의 정리를 얘기할 때, A1, V1, equal A2, V2 이렇게 썼고 면적은 반지름으로 하면은 파이 R 제곱 곱하기 V1 이렇게 된다라고 했고요. 요걸 지름으로 바꿔주면 이걸 지름으로 바꾸면 파이의 2분의 D의 제곱의 V1 굳이 따지면 이게 V1이죠. 근데 이제 요거 기호 생략할게요. 어차피 원만 쓰는 거니까 생략하고 제곱 들어갑니다. 파이의 4의 D제곱의 V 곱하기 그냥 넣어줄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요 식에서 지금 여기 1, 2, 3, 4 보니까 일단 4파이 들어갔으니까 이건 다 틀렸고요. 여기 지금 보면 되죠. 요 4를 요쪽으로 딱 빼버리면 4분의 파이 D제곱 V 이렇게 되겠죠. 정답 1번. 얘는 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나열하세요. 나열. 이걸 연습하시면 이 문제 절대 안 틀려. 그냥 식만 해오신 분들이 꼭 틀리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거 1번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수압철관의 안찌름이 4m인 곳에 유속이 4m/s다. 안찌름이 3.5m인 곳에서 유속은 약 몇 m/s냐라고 이제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 요 식이잖아요, 일단. 요 식에서. 자, 여기를 A1에서 A1에 해당하는 지름이니까 D. 그 다음에 유속 요게 V1. 안찌름 여기를 A2에 해당하는 D2. 그 다음에 유속 V2 구하라. 자, 그러면 요거 요렇게 지우고 요렇게 지우고요. 지금 문제에서 지름으로 주어졌잖아요. 지름으로 주어졌으니까 요 식이 되겠죠. 자, 이 식을 여기 위에다 그대로 쓸게요. 4분의 파이 곱하기 D1의 제곱 곱하기 V1 이꼴 요 그대로 적겠습니다. 4분의 파이 곱하기 D2의 제곱 곱하기 V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지금 물어본 거는 뭐만 물어본 거예요? V2만 물어본 거잖아. V2. 그럼 요거 그대로 넘기죠. 그대로 넘기면 자, 조금 빨리 쓰겠습니다. 자, 4분의 파이 D1의 제곱 V1 자, 넘어옵니다. 곱하기 파이의 4 D2의 1의 제곱 이꼴 요거 V2. 자, 그럼 마무리 갈게요. 요거 두 개 약분. 남는 건 요거 남죠? 요거 구하는 거니까 따라서 V2는 자, 요놈 합칠게요. D2의 제곱 D1의 제곱 곱하기 V1. 그러면 숫자 들어가면 D2가 지금 요 놈이죠. 3.5의 제곱, 요거 위에 4의 제곱, 요거 4. 계산하면 끝납니다. 자, 물론 어떤 분들은 이거를 이렇게 계산하는 분이 있어요. 선생님, 그냥 굳이 이렇게 지름으로 바꾸지 말고 어차피 요거 지름으로 주어졌으니까 반지름으로 그냥 바꿔서
파이 r 제곱을 이용해서 그냥 계산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있어요. 돼요. 그것도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더 편해요. 그게 더 편해. 근데 이제 제가 이거 지름으로 바꿔서 이렇게 계산한 이유는 뭐냐면 앞에 문제가 우리 6번 문제가 식찾기 문제였잖아요. 이게 종종 지름으로 해서 식찾기 문제가 종종 나와요. 그래서 제가 요 7번 문제를 지름으로 바꿔서 이제 한 거예요. 같이 이제 보시라고. 그래서 요렇게 이제 계산하시게 되면 정답이 이제 2번 요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반지름으로 할 때와 지름으로 할 때 각각 그냥 편하신 방법 사용하시면 되고, 이 연속의 정리는 문제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